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2018년 올해 들어 모두 새 직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홈페이지는 개편되지 않았다. 퇴사한 전임자들의 사진이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사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정신과 병원에서 28년 동안 심리극을 경험했고 강서필병원 심리극을 3년간 진행해온 사람으로서 매주 다양한 주제로 심리극을 진행해야 함을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에 온 지 2달 된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배웠다. 나는 정신과 병원에서 28년 동안 심리극을 경험했고 강서필병원 심리극을 3년간 진행해온 사람으로서 다른 진행자는 나처럼 주제 없이 진행하지 않음을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에 온 지 2달 된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배웠다. 나는 정신과 병원에서 28년 동안 심리극을 경험했고 강서필병원 심리극을 3년간 진행해온 사람으로서 주제없는 심리극 때문에 환자 불만이 늘 많았음을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에 온 지 2달 된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오늘 처음 들었다.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에 온 지 2달 된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실을 대표해 나를 내려다보고 손가락을 탁자 바닥에 까딱거리면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법과 심리극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대상의 보수교육을 통해 심리극을 포함한 연극적인 방법들을 계속 소개해왔다. 내일도 심리극 강의가 있고 다음 주에도 사회극 강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서 14년 근무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다. 사회사업실 팀장은 왜 침묵을 지키는지 궁금했다. 강서필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퇴사한 전임자들이 심리극 프로그램과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강서필병원에서 심리극을 진행하는 3년 동안 나는 전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했고 심리극 참석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과는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나는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 직원들과 심리극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되짚어보기도 했었고 사회사업 관점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했었다. 연극적인 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의견 나누기도 했고 사회사업실 직원들 대상의 특강도 여러 번 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만난 사회사업실 직원들은 고맙고 소중한 사회복지사 동료들이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가 진행했던 심리극은 함께한 환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드는 심리극이었다. 역할을 거부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손톱을 만지면서 시간 때우는 톡톡 튀는 젊은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심리극이 아니었다. 역할을 거부하고 멀리 혼자 떨어져 앉아 심리극 진행을 지켜보는 경직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심리극이 아니었다. 올해 강서필병원에 입사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내가 진행하는 심리극에서 늘 독특한 참가자들이었다. 강서필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보건소에 보여주기 위한 주제가 있는 계획서를 원하고 또 편의를 위한 주제가 있는 심리극을 원하는지 물어보니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니까 잘 알지 않냐는 답변을 받았다. 강서필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병원 평가도 잘 받아야 하고 3월부터 시작되는 병원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서라도 우리 병원에 맞는 강사가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제가 있는 심리극 덕분에 나는 새로운 직원과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2달 동안 지켜본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항상 나에게 먼저 인사한 적 없었고 나를 봐도 못 본 척했으며 내가 먼저 인사하면 가끔 반응을 보였다. 참 독특했다.
나는 분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방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슈퍼바이저는 누구인지, 사회사업실 팀장은 왜 침묵을 지키는지 궁금했다. 잠시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발언을 되짚어 보았다. 누구를 위한 심리극 프로그램 계획서인가? 누구를 위한 주제가 있는 심리극인가? 생각해보니 3월 병원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다음 주부터 심리극 진행 시간이 바뀐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곧 있을 프로그램 개편에 맞춰 그만두겠다고 답하자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곧바로 사라졌다. 칸막이 너머로 누군가에게 문의 전화하는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화는 다 끝났다.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나에게 3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다.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은 외부 강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나는 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당신들처럼 이렇게 외부 강사를 대하지 않았는데, 젊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내 설명을 계속 끊었고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다. 갑질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심리극을 오래 경험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나조차도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다른 외부 강사와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다. 사회사업실 팀장은 왜 침묵을 지켰는지 궁금했다. 순식간에 강서필병원 사이코 드라마를 그만두게 되면서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의 대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언행과 품위를 생각해본다. 생각해보니 오늘 병동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따돌림 당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고 다음 심리극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낮병원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청을 신중하게 다루었고 다음 심리극 시간에 계속 환청을 상대해 보기로 했는데, 강서필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오늘 겪은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3년 동안 진행했던 강서필병원 심리극 끝.